아마도 들어본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더 많지 않을까요? 101번째 원숭이 말입니다. 들어본 사람이라면 설명하지 않아도 그 뉘앙스가 확 다가올 텐데요. 일본의 고지마라는 섬에 있는 원숭이를 관찰하던 과학자가 원숭이를 유인하기 위해 던져준 고구마를 어느 원숭이가 모래를 털어내기 위해 씻어서 먹기 시작했다고 하죠. 1952년에 시작된 이 실험에서 주변의 동료 원숭이들이 따라하기 시작했고 아주 느리게 이런 방식이 퍼져나가다가 그 숫자가 어느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모라고 하는 원숭이에게서 시작된 고구마 씻어먹기는 1958년에 이르러 그 섬의 모든 원숭이와 심지어 그 섬과 떨어져 있는 섬의 원숭이들에게서 발견됩니다. 이렇게 고구마를 씻어서 모래를 털어내는 습관이 유의미한 숫자로 전파되는 것을 목격한 과학자들이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이른바 101번째 원숭이라는 말을 만들어냅니다. 100마리를 넘은 원숭이에 추가된 에너지가 개념적 돌파구를 만들어냈고 일정한 임계 숫자가 알에 이르면 이 새 알은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파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이었죠. 추가적인 단 한 사람이 새로운 알에 이를 경우 그 알이 거의 모든 사람에게 도달할 수 있게끔 장이 강화되는 임계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101번째 원숭이가 될 수도 있죠.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원숭이 현상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 일화는 날조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화는 들불처럼 번져나갔고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잘 알려진 사실이죠.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은 101번째 원숭이처럼 임계치를 넘었지만 잘 전파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이 이야기가 인용되고 활용되는 글과 동영상을 접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전달하기에 참 적당하고도 적절합니다. 정말 그럴듯도 하고 과학적이라는 인상까지 줍니다. 이런 것들이 이른바 현대적 신화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전하는 의미는 의식의 장이 변화하는 임계치, 양질 전화의 법칙, 공명의 법칙과 비슷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나에게 다가올 때는 어떤 것이 될까요? 내 자신의 에고가 온 세상을 뒤바꿔줄 변화의 결정적인 주도자로 조명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내가 그 101번째 원숭이라고 한다면 나는 구세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뒤집으면 나라는 에고는 내 행위가 세상을 변화하게 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지 않을 경우에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에고의 참여를 선동하는 아주 적당한 현대적 진화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직 나만이 중요한 전부인 나를 위한 모두인 나에 의한 변화의 초대장 같은 것이죠. 초대는 확신으로 오직 내 행위만이 모든 사람을 변화시킬 것이고 내 의식이 자동적으로 당신들의 의식을 변화시켜 내 의식에 순응하게 만들 것이라는 생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뉴에이지 영성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잘 활용되는 이유는 에고가 배고파하는 지배적 권력을 이렇듯 모든 생명체들이 발전에 기여한다는 느낌과 결부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모든 몸짓이 이 세상을 내 복제품으로 만들 거라는 식으로 101번째 원숭이 신화는 뉴에이지 패러다임 모임에서 많이 회자되는 이야기가 됐습니다. 이 신화가 사기라고 폭로한 사람들은 매우 세속적이고 회의적인 사람들이었고 그 덕분에 신화는 폐기되지 않고 오히려 폭로의 의도에 맞서 신화를 지켜야 한다고 믿어지게 됩니다.
참 의미가 깊은 이야기로 알고 있었는데 사실이 아니라고 하니 마음이 쓰린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신화의 이면에 감춰진 개걸스러운 에고의 열망입니다. 하나하나의 의식 진보가 서로 공명하고 공명을 통해 장이 넓혀지고 에너지가 증가하고 그래서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잘 알려진 과학적 사실입니다. 하지만 에고는 그런 변화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낱낱의 변화, 작은 노력, 꾸준한 실천, 익혀야 하는 연습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다만 내가 101번째인지 아닌지 그것만 중요합니다. 의식은 삶의 어떤 부분도 놓치지 않고 모든 것은 반드시 셈에 들어갑니다. 간과되거나 기록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걸음, 한 동작, 한 생각이 모두 그렇습니다.